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IQR. 이거 4분위수 할 때 나왔다는 거죠. 요걸 보기 위해서는 1, 4분위수와 3, 4분위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아래로 먼저 내려갈게요. 4분위수입니다. 1, 4분위수는 0.25, 즉 25% 위치에 있는 자료값이죠. 3, 4분위수는 75% 위치에 있는 자료값인 겁니다. 자, 보면 2017년에는 25% 위치에 있는 4분의 1 지점에 있는 조회수는 409였습니다. 그쵸? 근데 최소값이 391이에요. 자, 그러면은 25%가 391부터 409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뭔가를 도출해낼 수 없으니까 계속 볼게요. 자, 2017년은 그리고 자, 2, 4분위수인데 자, 요건 뭐죠? 50%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안 빠져 있는 중앙값입니다. 메디안이라고 하죠. 메디안. 네, 메디안입니다. 중앙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앙값 50% 위치에 있는 거는 425다. 대충 만든 숫자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만들었어요. 425다. 그리고 75% 위치에는 441이다. 자, 항상 그렇지만 자료는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18년과 비교를 해봅시다. 분명히 평균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최대값이 함께 올라서 근데 여기를 보면 4분위수를 보면 느낌이 와요. 이제 25% 위치에 있는 조회수가 421입니다. 그쵸? 최소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이유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최소가 401이고 25% 위치에 있는 게 421이라는 뜻은 뭘까요? 401부터 421까지 25%가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720이긴 한데 25%가 저 밑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다음 구간에 있는 조회수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다음을 봅니다. 자, 중앙값, 즉 50% 위치에 있는 값은 얼마예요? 441이에요. 그러면 441부터 421 조회수 사이에 25%가 몰려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하위 50%, 조회수 하위 50%의 동영상이 441회부터 401회까지에 몰려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평균을 올린 거는 몇 안 되는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인 거예요. 평균 조회수를 올린 거는 몇 안 되는 이 최대값을 찍고 있고 이 최대값 근처에 있는 몇 개의 동영상이 평균치를 올린 거죠. 지금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중앙값과 평균값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보면 평균값은 508인데 평균값은 508인데 중앙값은 441이죠. 격차가 엄청 크죠. 이렇다는 얘기는 수치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조회수에 평균보다 높은 조회수가 몇 개 동영상이 있어서 수치 계산을 할 때 평균값을 높여버린 거예요. 여기 평균값을. 그래서 중앙값을 보면 중앙값이 낮다는 거는 대다수의 몇 개 동영상을 빼고 대다수의 동영상은 최대값 근처가 아니라 평균보다 밑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75% 위치에 있는 건 설명 안 하고 중복되니까 자, IQR을 봅시다. 자, 이거는 무슨 값이죠? 즉 3, 4분위수와 1, 4분위수의 차이입니다. 421과 528의 차이가 107이죠. 요거는 2017년에는 32였어요. 즉 중간 표로 보면 자료가 최대값인 450부터 391 최소값 사이 중에서도 여기 중앙 50%가 얼마냐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요 IQR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중앙 50% 구간이 2017년에 32였어요. 범위가. 근데 그게 2018년에는 107로 늘었죠. 그렇다는 얘기가 뭘까요? 진폭, 아까 표준 편차가 커진 것처럼 이게 내 동영상을 딱 올리면 정확히 500 정도가 나오겠구나라고 기대하기가 힘들고 막 한 450에서 500, 한 70 정도로 되게 크게 왔다 갔다 하겠다. 2017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조회수가 왔다 갔다 한다. 즉 명확하게 특정 조회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초종합편에서 설명한 것들과 약간 몇 가지만 더해서 한 개의 표로 쭉 나열해 놓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두 개만 놓고 봤지만 사실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보통은 뭐 한 3개년치에 뭐 비교해야 될 상품 판매가 30종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쭉 놓고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 그 자료들을 모두 늘어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총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빈값, 최대값, 최소값, 4분위수 이렇게 놓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는 내가 문제는 아니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라고 볼 때 훨씬 편하게 빠르게 단 하나의 표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기초적인 도구들이고 그것들을 보통은 종합해서 한 번에 펼쳐놓고 보게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특징적인 것이 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방금은 이제 기간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제조사라고 하거나 서비스업이라고 하거나 할 때 어떤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기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죠.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고객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주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자면 내부적인 차원에서는 직원 구분이 있겠죠. 뭐 직급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숫자를 대충 박았는데 한번 놓고 그냥 뭐 영상 멈춰 놓고 이 숫자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내가 사고해 볼 수 있을까? 즉 이거는 뭐였냐면 이거는 유입 경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2016년부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일별 조회수인데 요즘에는 유입 경로가 하나가 아니죠. 그냥 컴퓨터 예전에는 컴퓨터 하나였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상당히 많은 접속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무조건 스마트폰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능,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빠르게 소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강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도 소비가 꽤 많이 됩니다. 분석, 이런 컨텐츠들은. 그래서 어디서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를 분석해내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앞으로 컴퓨터 유입을 더 많이 살려야 될지, 즉 화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될지, 또는 훨씬 작은 면에서도 보기 편하게 폰트를 조절해야 될지도 결론을 내리려면 자료를 분석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입 경로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면 멈춰놓고 만약에 내가 이런 숫자를 보고 있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를 사고해 보셔도 좋고요. 물론 이 숫자도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를 굴려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기초 종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초진과 같아요. 지금까지 본 평균부터 최빈값 그리고 빠져 있었지만 지금 추가한 최대값과 최소값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바로 내가 봐야 될 전체 자료들의 느낌,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뭐 점포별로 놓고 본 거라면 A 점포와 B 점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C 점포는 A 점포와 이런 특징이 있을지를 추론해내는데 필요한 초진의 기초적인 도구들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고, 그것들을 실전적으로는 한 표에 놓고 한 번에 보면서 이건 왜 차이가 있을까? 이 둘은 왜 차이가 있을까? 사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제 의사분들께서 초진하면서 간단한 뭐지? 기침할 때 소리가 이 부분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진료를 끝내고 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면 그렇죠. 간단하게 평균부터 최빈값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무조건 더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좀 이상한데? 정밀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MRI, 엑스레이, 좀 더 큰 병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을 할 때 평균부터 지금 계속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쉬운 거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도 초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평균값 늘어놓고 보니까 답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매우 중요하고 실전적으로 표를 한 번에 놓고 보는, 즉 청진기를 갖다 대고 소리를 들어보고 이 사람의 지금 혈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정도의 초진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이름 그리고 기초라는 것 때문에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가 출발이자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을 쓰다 보니까 펜더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기초종합이라고 말했던 부분들은 특정 이제 코드, 뭐 R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R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다 넣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describe how에서 함수를 돌리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엑셀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함수를 넣어놓고 그냥 자료를 넣는다면 바로 볼 수도 있겠죠. 워낙 쉽고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만큼 유심히 들여다봤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진찰 결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기초종합편으로 이제 앞서까지 설명한 도구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를 했고요.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